이게 자료를 준비를 하고 차분하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 싸지르고 있으니까 이게 자료가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교환이 나름 지금 써져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게 지금 횡설수설이 많아지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일단 차분하게 가겠어요. 지금 차분하게 약간 목소리 천천히 그래서 약간 혀가 마비가 걸리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호지민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그 공산주의라는 것과 사회주의라는 거를 뭐 택하고 싶어 택한 거 아니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해가 진짜로 그 호치민 선생님이 진짜 그 반인반신과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 당시에. 그러면서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제 호치민 선생님이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은퇴를 했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사료를 찾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대. 그 이 사람의 정치 스타일과 지도에 대해서. 왜냐면은 성과가 없는 거야. 물론 성과지, 프랑스를 몰아내고 그건데, 이제 이 당시를 생각하는 게 프랑스를 이기는 시점부터 해서 이제 지원을 누가 했냐면 이제 중국이라든지 소련 쪽 애들, 이제 공산당 애들이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 역사 일단 이과 출신이고요. 2%는 역사 선생님을 했었던 또 출신이 있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강의를 잘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중국이랑 그때 사이가 좋았나 그럼? 중국이랑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념적으로 같은 노선 타니까 그냥 도와준 건가? 그러니까 냉전 시대라서. 냉전 시대고 이념적으로 같이 도와준 데다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소련 입장에서도 특히 중국 입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그는 제가 확실하게 찾아본 건 아니라 가지고 동남아시아를 공산화를 시키는데,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소련과 중국은 노선이 좀 달라요. 사실은 둘이가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도 약간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많이 이제 그 힘을 내는 이제 그 갈등하는 국가였고, 중국이 큰 소리를 많이 쳤대요. 한국 전쟁 이후로, 한국 대전이래. 한국 전쟁 이후로. 왜냐면은 민주화를 막았다는 거지, 한반도에. 자기네들이 사람 넣어가지고, 물론 전쟁 초기에는 그 스탈린이 뭐 김일성이 지원해줬겠지만 자기네들이 사람을 써가지고 이제 막았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맹주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거를 해서, 그때부터 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대요.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소련이 이거를 만들었지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힘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제 그 마오 아이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도 이제 작업하고 이제 그 하는 건데, 그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중간에 뭐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호치민 선생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래 너 그 베르사유 가가지고 뭐 했어? 1차 인도차이나 전쟁 그거 중국이 도와준 거 아니야. 네가 한 게 뭐야? 물론 했지, 그 사람이. 했지만도 이제 왜냐면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중국계, 이제 중국 출신, 중국 배경 있는 이제 그 공산당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과격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너희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인 게 또 뭐냐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네바 협약 있지 않습니까? 제네바 협약. 그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프랑스랑 협상을 하러 가는 거죠. 프랑스랑 협상을 했다. 프랑스랑 협상을 하는 건데, 결국 또 베트남은 통일이 못 된 거예요. 분단이 된 거잖아. 남부 북부로. 그렇죠. 남부 북부로 된 거예요. 밑에는 그 누구냐 그 정권 누구죠 그 사람? 응오딘 GM. 응오딘 GM이랑 그 바오다이 왕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남부는 남부대로 정권을 세웠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1910년도, 20년도부터 해서 베트남에서 지금 40년, 50년 동안 그 정신적 지주와 리더를 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한 게. 근데 호치민 선생님은 그 생각 계산을 했다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 이렇게 우리가 무력적으로 덤벼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강대국과의 정치적인 외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실질적으로 얻어가야 된다. 그리고 뭐 그분도 계산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은 총선거라는 게 우리도 그랬지만 이상적으로 된다면은 무조건 그게 된다는 거,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 성유만 선거, 그리고 되게 그걸 중요히 생각했대. 선거를? 아니, 미국이 컨펌을 한다는 걸 되게 중요히 생각했대. 시대를 잘 읽었는 거야. 이제 미국이랑 국가가 이제 이 전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확신이 있었다는 거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뭔가를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사실 2차 대전이라는 게 소련이 많이 했고 하지만 결국 방점을 찍은 건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베트남에 있는 그 중국의 지원을 받았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결국 이상론주의자구나, 이 사람은.
생각만 많다, 말만 많고 행동은 약하다. 행동 약하다.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지금 무장봉기해가지고 지금 남부놈들 땡크 밀어놔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어딨냐 우리 지금. 이제 그런 과격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뭐 무조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게 베트남 사람이 쓴 책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쓴 책도 아니고 그 미국 사람 어디가 뭐 그 평전 쓴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발췌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저는 몰랐어요. 이제 이랬었구나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나온 게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베트콩이 형성이 되고 이제 남부에서 이제 이제 쿠데타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남부 GM 정권과 이제 베트남 게릴라들 간에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을 얻었다는 거죠. 봐봐 이제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 무장 투쟁과 약간 인민 뭐죠? 인민 막 해방 이런 것들이 해방. 이제 우리가 흔히 중국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중국이 한참 이제 대약신 운동하고 네. 이제 막 마오이즘 이런 거 빠져가지고 이제 영향권을 넓히다 보니까 그런 사상들이 뭐냐면 이제 진짜로 얘기하는 게 이제 지주계급 타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농지 토지 개혁 막 괜찮습니까? 부르주아는 인민의 적 하면서 이제 막 죽창 들고 이제 막 진짜 죽창 너도 나도 한 방 막 이런 거 할 때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 이제 네. 있었고 이제. 저도 그런 시각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 책에서도 유출을 한 건데 네. 이제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호치민 씨라든지 우리가 아는 그 봉웬잡 뭐 이런 장군님들 네. 그 1차 혁명을 했다든지 자유독립하신 분들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네. 왜냐면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상주의자에 바꾼 건 없지만도 어쨌건 간에 부르주아 계급이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뭐 레주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밑에서 어디지 동네 동석이 이런 거 하다가 막 혁명에 뛰어들어 가지고 뭐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이제 베트남에 서기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산주의 표본 같은 사람이잖아요. 진짜로 어디 진짜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 짓다가 막 지주 물러나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위기 상황에서 해가지고 한 사람인데 끝까지 가신 분인데 생각하면 봉엔잡 씨라든지 이제 우리 호치민 선생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가난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프랑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네. 어쨌건 간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학파 아닙니까? 네. 봉엔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유학도 갔다 오고 독립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그런 것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프랑스어 선생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인데도 이제 공부를 받고 학업을 가진 이제 엘리트인데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이제 혁명에 뛰어든 이런 성격.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체게바라 이런 사람들이 보면 예전에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 사람 의상가 그랬을 거 아니야 옛날에 아마.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민중이 힘들어하는 거를 보지 못하면은 이제 막 세상을 바꾸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봉엔잡 장군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그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 프랑스어도 되게 잘하고 어쨌든 간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 영향권에서 잘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DMBF 전투를 이긴 이제 그런 분들인데 승전으로 이끈 장군님이신데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는 그거를 이제 이제 계급으로 봤다. 이제 신흥 떠오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 다 어쨌건 간에 호치민 선생님도 다 외국 유학 다 다녀오시고 다들 세상을 보신 분들이니까 자기네들이랑 좀 다르게 보면서 약간 중국의 이제 대약신 운동과 문화혁명 시절에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괴물 같은 공산주의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혁명이 아니고 지주계급을 타파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민중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제 제네바 협약 이후로 남북한이 분단이 되면서 호치민 선생님이 가장 큰 과 중 하나가 이제 토지개혁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네. 토지개혁. 그게 뭐냐면 이제 쩌영찐이라는 옛날에 베트남에 있는 약간 또 개국 공신 같은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중국식 토지 개혁을 했다 그러더라고. 진짜로 밑도 끝도 없는 이제 지주계급 타파 인민을 위한 있잖아요. 이전에도 토지가 다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그냥 국가에서 북부 쪽으로 이제 싹 다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지. 그걸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로 여기 배불리 먹던 속된 말하는 배부른 돼지주들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반의 선량한 민중들이 이게 대해서 너무 많이 갈려 나갔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베트남 내에서도 약간 그게 있었다 그러더라고. 예를 들면 여기서 진짜로 그 1차 인도차이나 전쟁하면서 독립운동 해가지고 야 이제 좀 살만하다 자기네들은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고 나도 이제 좀 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갈아 넣었다는 거야 이제 여기 대해서. 물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호치민 선생님께서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잘못된 거라고 해서 이제 그 사과를 하지만도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이제 중국의 영향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이게 여기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거 잘못됐냐 못됐냐 하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 이게 이러면서도 결국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것도 컨펌한 만큼 이제 이 시점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호치민 선생님이 약간 그 이빨 빠진 호랑이 이제 뒷방으로 좀 물러나시는 조짐이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정신적 지주로서의 느낌만 있지 않냐. 진짜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때 실권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중국의 뒷배를 안고 있던 뭐랄까요 그 사람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제 그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호치민 선생님은 과오 중 하나가 이제 이거라는 거죠. 토지개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희생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 알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뭐 문화혁명이라든지 그 약정운동하면서 그 광기들 진짜로 뭐 안경만 쓰고 있으면 때려 죽여버리고 약간 그 정도의 미친 광기였지 않습니까? 문화혁명 때. 뭐 너 한자 읽을 줄 알면은 뭐 옛날에 뭐 진짜 그거 뭐 지식인 뭐 이래가지고 막 돌로 때려주고 했다도 막 그런 것들에 그거를 그대로 들고 들어와가지고는 약간 여기서도 피해 숙청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또 잘 알다시피 이런 혼란한 시기가 되면은 또 그런 게 있거든. 뭐가 있어? 그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써먹는다는 얘기인 거야 정치인들은. 그렇죠. 나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그냥 그거야 이거 지주합잡이야 이거 이거 이 부르주아 지주놈이야. 그럼 너 집에 죽창 들고 가는 거야 내가 그냥. 평소에 기분이 안 좋았어 내가 너랑 싸우다가 죽창 들고 가는 거거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과 과를 누가 따질 수 있냐 이제 이런 같은 경우 이제 판단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그 쩡찐이라는 사람을 이제 날린다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날렸는 게 아니고 내 알기로 이분은 계속 그 베트남 정계에서도 힘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결국 그분 해임하시고는 이게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긴 했지만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 베트남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이 많았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진짜로 자칫 잘못해서 남북 통일이 실패했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책이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거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방송 찍은 거 있잖아요. 평생 살아도 모르는 것들 이런 그치. 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결국 또 하게 되네. 못 물어본다는 거야 이거. 1900 몇 년도야? 50년도 60년도면 분명히 이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 이거. 있죠 당연히. 60년 되면 있어요 사람들이. 네네. 분명히 지금 한 연세가 60년도 그때 20살 60 지금 막 80대신 분들 정도는 네. 기억하실 거란 말이야. 이런 얘기 못 물어본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우리의 집 앞에서 그 분 파는 내가 분이 맛있거든 그 집이. 네. 그 분목 그게 맛있어요. 하여튼 그 돼지 족발 들어간 분이 맛있는데 네. 그 파는 할머니가 한 70 정도 되셨을 거다. 75세 정도 70대 내 느낌상 그래요. 그분은 기억하실 거란 말이야. 이거 못 물어본다는 거지 내가 이거. 그러니까 이런 과도 분명히 존재를 했다. 그리고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다. 토지개혁 같은 경우 물론 본인이 사과를 했고 책임을 지시진 했지만도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장 찍은 사람이 문제가 있고 분명히 모르겠지만도 이거를 또 그거를 또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정치적으로도 생각을 하셨을 건데 뭐 이런 과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이분을 평가할 때 좀 알아놓고 가는 게 좋지 않냐. 이거는 정치적인 사상을 떠나가지고라도 분명히 잘못된 거고 이게 황급히 거의 철수를 했거든요.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거를 철수한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게 뭐냐면은 진짜 실패했던 얘기거든 이거는. 진짜 실패했던 얘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면 하는 건데 점점 방송이 산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도통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첫 번째 얘기가 베트남 정치인의 공과 과, 네, 뭐 양면성, 입체성, 뭐 이런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하기에는 이 사람은 뭐 미국에 손을 많이 벌렸었다 서구권에 사실. 그렇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 너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닌 게 이제 그 토지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적 제거 겸 뭐 해가지고는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피해를 보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남부에 있던 그 레주원 씨라는 사람이 이제 북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제 원래 레주원이 남부에 있다. 그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있던 그 베트콩, 그 비엔민인가 그때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 베트콩은 아니잖아 지금. 꽝찌에서 태어났을 거야 아마. 철도원으로 일하다가 그러니까 레주원이라는 사람이 알아보고 있는데 나중에 판보 있자고 저런 사람들은 한번 방송에서 한번 하고 싶은데 이제 그때 이제 철도원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 지주 계급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비서로 발탁돼서 이제 아마 북부로 올라오시는 분인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진짜로 이제 그 베트남 미국과의 전쟁은 이제 이분이 그랬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때 저희가 방송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제 보응엔잡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정 공세 이런 거 할 때 사람 갈아 넣는 거 하지 말라 했다가 이제 폴란드로 그냥 네가 가라 와뭐 바르샤바 네가 가라 바르샤바 하면서 좀 쉬다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보내버렸고 이분이 올라오면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로 베트남의 공산주의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분이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진짜로 그 과격한 분들 전쟁하는 분들 진짜로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지주계급을 밀어내고 싶은 분들은 이제 북부 베트남에 이제 정치를 잡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면서부터 사실 이때부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또 오해하는 게 이제 호치민 선생님이 이제 생애가 끝날 때까지 영원히 이제 그 권력을 누리신 분은 아니라는 게 이제 이분이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거의 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 레주원 씨가 되면서부터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 결국 이제 그 남부에 쳐들어가는 거를 동의를 하죠. 사실은 이제 그 호치민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결국은 동의를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그 더 이상 답이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해결책으로는 푸는 게 답이 없다라고 해서 동의를 했고 결국은 베트남에서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가 일단 뭐 이제 권력에서 좀 물러나신 경향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신화가 만들어진 거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호치민 선생님의 어두운 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 하고 싶은 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것도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호치민 선생님이 자식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했죠. 이건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그 미제놈들이 쓴 겁니다. 혹시 감청을 하시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는 게 미제놈들이 쓴 그 자서전에서 나온 얘기라 가지고 저희 의견은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식이 있으셨다. 있네요. 1대 서기장인가? 레주원 씨가 아마? 레주원 씨가 1대 맞을 거예요. 1대입니다. 아마. 1대 서기장. 그래서 이제 정친 씨, 요분이 아마 그분일 거고 보면 이제 농등마이 얘기 나오시네요. 도이머이 씨가 아마 도무어이. 도무어이구나. 일단 사람이 농등마이 씨 위에 올려봅시다. 실제로 자식이 있으셨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만나면은 이제 소련에서 호치민 선생님께서 이제 활동하실 때 이제 뭐 중국 왔다 갔다 하시고 소련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만나신 분을 통해서 자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베트남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도 이제 그 뭐 만나시는 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 남자잖아요. 남자가 그렇죠. 그 뭐 게이 아닌다며. 게이면 또 남자 파트너가 있었겠지. 뭐 입양을 했던 간에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옛날에 그 생각나네. 그 박준영의 32. 뭐야 그게? 몰라요? 몰라. 32가 뭐야? 박준영이 나이를 속였대. 6살 더 낮게 속였다고 했나? 근데 이제 그때 한국인이랑 사귀고 있을 때여가지고 당시에만 해도 아이돌이 그 연예인이 그 여자친구가 있거나 교제를 하면은 매장 수준이었다고. 매장 수준이었지. 옛날에 그 기억 안 나요? 막 그 옛날에 소속사에서도 그 사귀는 게 이제 터지면은 바로 이제 그 내보내고 뭐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귀는 거 갖다가 그 뭐지? 그 뭐라고 하지? 기자들 놓고 기자회견을 했다네. 맞아. 그래서 이제 I'm 32, 내가 32살이라고 당연히 32살이면 여자친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본인 말로는 이제 자기가 그 아이돌들이 연애 그 뭐지? 연애라고 하나 그런 거? 연애지.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여는 게 되게 많아. 맞아. 이제 32. 재밌는 형인데. 하여튼 그러신 분인데 그거를 막았다는 거지. 뒤에서. 왜냐면은 첫 번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베트남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이건 미제 앞잡이가 쓴 책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그게 되게 많았대요. 나중에 그 중국에 있는 그 여자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대 선생님께서. 그런데 첫 번째 중국 정부에서 협조를 안 했대.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중국과 베트남이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에 이제 공표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만 잘 나간다 중국이. 지금 봐봐 베트남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 한국 전쟁 우리가 막았잖아. 네. 도와주고 있잖아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거나 호치민 선생님이 베트남에서는 정신적 지주 아닙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든 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지주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러시아를 통해서 그 공산주의를 배웠고, 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중국은 뭐 러시아도 아니었고 그때가 뭐 아마 청나라인가 뭐 이랬잖아. 그때 뭐 일본 지배받고 이럴 때니까 그때는 네. 뭐 그들이 뭐 정신없을 때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난 사람이 여기 뭐 중국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 근데 만약에 그 여자의 정체가 들통이 나면은 큰일 나는 거지.